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커플이 연애나 결혼을 했다가 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과연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일까요?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순간적인 분노가 일어나거나 외부의 원인으로 서로를 잊어가거나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실망하는 등 이별의 원인은 많을 겁니다. 인연이 안 되거나 이별하는 원인 중에서 명리학적인 요소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여자가 조심해야 할 남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계산적이지 않아 착하고 욕심이 없지만 현실성이 없고 목표감이 없으며 결정이나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용두사미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흐지부지해서 연애를 할 때도 결단을 못 내려 결혼이 쉽지 않고 돈을 벌어도 계획적으로 쓰지 못하는데요. 있으면 있는 대로 써버리기 때문에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재성이 없다는 것은 돈과 여자의 인연이 약한 것이고 돈과 여자를 지켜내는 능력이 부족해서 돈을 모을 줄도 모르고 여자를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남자가 식상이 없다면 여자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고 식상이 있다면 식상이 재성을 찾게 되므로 여자만 보면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재성이 공망이면 돈과 여자가 비어 있다는 것인데요. 돈도 여자도 내가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라 헤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남자는 돈도 있는 듯 없는 듯, 여자도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 합니다. 재성은 돈과 여자인데요. 일간이 아닌 비겁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고 부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비겁에게 극을 당하면 폭력성 있는 남자이거나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요. 재성이 비겁과 합을 하면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날 수 있습니다. 일지는 일주의 몸이며 배우자 궁이지요. 일지가 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배우자 자리가 불안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구조에 운에서 또다시 충이 오면 건강과 배우자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충이 된 일지를 대운에서 충하고 세운에서 또다시 충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이혼하게 될 가능성이 크며 배우자나 본인의 건강도 이상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사주는 부부가 떨어져 살거나 주말 부부 같은 형태가 좋습니다. 원진살은 애정의 관계이죠. 일지와 월지가 원진이 되면 부모 형제와 사회하고의 원진 관계가 되고 일지와 시지가 원진이 되면 자식과의 원진 관계가 되는데요. 일지에 원진이 있다는 것은 나와 부모 형제, 자식, 가정이 모두 원진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관, 경관은 기존의 틀이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매우 강해 자신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지요. 자신의 눈에는 세상의 잘못된 것들이 유난히 잘 띄고 이런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바로잡으려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관제나 시비구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언제나 자신은 정의롭다는 생각이고 설령 자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남과 세상의 핑계를 대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요. 이런 사람은 잔소리꾼이라서 주변의 사람들이 피곤하고 시끄럽기도 합니다. 양이는 겁재이죠. 비견은 나의 재물을 나눠 가지는 것이고 겁재는 나의 재물을 훔쳐가는 도둑이며 양인은 강제로 강탈해가는 강도인데요. 일지가 양인이라면 배우자 자리에 강도가 들어있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편안하게 있을 수 없고 남자가 잘 나가면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양인은 체력적으로도 강해 배우자가 그 체력을 견디지 못하면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지게 되지요. 이런 경우에 남자는 외도를 하게 되거나 애인을 둘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비겁은 재성을 극하는 습성이므로 비겁이 많으면 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습성이 있어야 하지요. 식상이 있으면 생재가 되기 때문에 재성이 비겁들로부터 극당하지 않게 되고, 관성이 있으면 관성이 비겁들을 다스려서 재성을 보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관계로 식상과 관성이 없으면 재성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식상이 없으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여자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없고 융통성이 없어 재미없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죠. 식상은 중간 과정인데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게 되며 여기에 관성마저 없다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므로 부부관계도 겁탈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성이 많으면 게으르다고 하지요. 식상의 활동력과 재성의 목표의식, 관성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게 되는데요. 이는 더욱 게을러지고 마마보이가 되며 매사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므로 불평불만이 많고 직장에도 만족을 못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만이라 사회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써먹지를 못하니까 더욱더 불만이 많아지는데요. 세상을 한탄만 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명의 재성이 많다는 것은 재성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이지요. 돈과 여자는 아무리 많아도 성에 차지 않을 것이므로 한 여자로 만족할 수 없어 늘 여자를 달고 다니는데요. 여기에 식상까지 발달하면 여자를 다루는 솜씨가 매우 좋습니다. 식상생재가 된 남자는 여자에 대한 배려가 좋아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남자라고 볼 수 있지요. 여기에 관성이 없다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인데요. 가정과 배우자에 대한 의리나 책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을묘일주 남명으로 무재성 사주이지요. 무재성이거나 재성이 약하면 재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오중의 기토를 내 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재관이 드러나지 않는 사주는 배우자를 어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 문제가 나타날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지의 묘목이 신금들과 원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요. 배우자를 찾지 못할 때에는 일지와 합의된 글자가 내 배우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사주는 양손에 떡을 쥔 양상이 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수 있는 사주이고, 흔히 말하는 바람기도 있지만 직장운만큼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수인성이 신금 속에 암장되어 있지만 인성을 활용한 전문직 직업이 될 확률이 높고, 일반 직장이라 할지라도 좋은 직장에서 승승장구할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물운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운에서 받쳐준다면 크게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